압력 대리. 자,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테니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테니스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 테니스의 시초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전통성도 있고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테니스 역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테니스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테니스는 12세기경부터 귀족 사이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부터 아마 유래가 됐는데요. 공을 실로 돌돌돌돌 말아서 손으로 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재미난 게임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뿜무라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사에서 이거를 어떤 게임 형태로 조금 더 발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치게 되니까 손에 글러브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막대기도 좀 만들고, 점차 라켓 형태의 어떤 기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하게 돼서 이제 주댐무라는 이제 네트를 치고,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같은 그런 경기장 같은 느낌의 그런 그 게임 장소를 만들어서 라뿜무부터 시작을 해서 주댐무로 이제 들어가서 요즘의 그 테니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테니스는 점점 귀족 사회에서, 유럽에 있는 귀족 사회에서 점점 성행하다 보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이렇게 16세기 귀족들 사이에서 번창을 했으나, 영국 그 청교도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테니스 코트에서 정치적으로 프랑스 혁명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실제 테니스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테니스의 역사에서 작은 역할을 프랑스 혁명이 하게 되는데요. 구 나폴레옹 시대에 포위된 유럽의 왕실들은 좋아하는 테니스를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라켓 스포츠인 배드민턴, 스쿼시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렇다고 테니스를 안 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명맥은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77년에 제1회 영국 선수권 대회가 윈블던에서 열려서 지금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현대 시대의 선수들은 그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에 참가하고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테니스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두자면 이제 종목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테크닉상 차이를 이제 설명하자면, 배드민턴하고 그 연식정구는 그 네트를 사이에 끼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스쿼시는 네트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보다 코트가 좀 작고, 그 다음에 네트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어서 노바운드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는 이제 테니스에서 발리나 오버헤드 스매싱이나 거의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시는 동호인 분들은 테니스를 칠 때 너무 손목을 많이 써서 좀 테니스가 빨리 앉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드민턴의 이 셔틀콕이 오는 게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첩함이 중요한데, 테니스의 네트 플레이, 발리나 스매싱에 배드민턴의 스킬을 조금 접목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 플레이 측면에서는 배드민턴과 테니스가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식정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니스 규격하고 똑같은 코트에서 거의 비슷한 룰을 가지고 시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라켓 자체가 조금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품에서 설명드렸었을 때 그 매직 테니스 볼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조금 압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걸 좀 보여드렸듯이, 그런 그 공이 이제 연식정구 공하고 이제 비슷한데, 스윙이나 스타일 자체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싱크 요율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이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식정구는 연식정구 나름대로의 정통을 가지고
그 종목을 살리고 있는 거고, 테니스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또 테니스이기 때문에 그 딱딱한 공 가지고 뭐 테니스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스쿼시는요, 그 벽면을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벽면을 가지고 아무데나 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볼을 이렇게 스트로크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하고 유사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만 민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손목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폴로스루, 치고 나서 임팩트 맞았을 때와 공 보내고자 하는 것으로 폴로스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쿼시는 폴로스루보다는 이제 손목으로 그때그때 그 민첩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테니스하고 많이 좀 다르지 않나. 하지만 스쿼시를 했던 분들은 이제 보는 눈도 빠르고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테니스에 조금 도움이 되고, 스쿼시 하셨던 분들은 테니스를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배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테니스는 손목을 많이 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네. 예전에는 스윙 연습만 많이 시켰어요. 스윙 연습만 시키고 포핸드 3개월, 뭐 예를 들어서 백핸드 3개월, 발리까지도 못 가고 포핸드 백핸드 또 3개월,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배워서 게임하기를 좋아하는데 1년 내내 배워도 게임을 못할 정도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매직 테니스라고 해서 성인들도 매직 테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 펼쳐놓고 나하고 너하고 또 랠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손목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승패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일단 퀄리티 있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분 좋고, 또 게임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리고 스코어를 매기면서 경쟁하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또 이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기에 충실해야지만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구나 깨달은 다음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기본기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기본기를 조금 더 깊게 조금 정석적으로 가르쳐도 조금 지루해도 자기가 좋아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기본기나 정석부터 가르치니까 자기는 그냥 테니스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즐기려고 왔는데 너무나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네, 1900년도쯤에 그 선교사가 이제 테니스를 이제 보급을 해서 테니스를 이제 치게 됐죠. 종교인들이 조금 더 많이 치고 그랬는데, 1953년 9월에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대한테니스협회가 이제 실질적인 협회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동호인들도 많이 생기게 됐는데, 정현 선수가 2018년도 호주 오픈에서 단식 4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요전에 끝났던 권순우 선수가 2021년도 프랑스 오픈에서 단식도 32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 정도면은 한국의 테니스도 세계의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니어 선수들은 16세 이하까지는 거의 세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렌지볼이라는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승자들이 꽤 있어요. 아쉬운 것은 성인이 되고 이제 프로 선수가 됐었을 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이제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건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학교 체육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마다 또 색깔이 다 다르고 또 추구하는 또 연습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은 조금씩 달라지는 선생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성장이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카데미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아카데미에서 여러 선생님이 계시면서 같은 내용의 이제 그 테크닉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테크닉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정현 선수나 권순우 선수가 이제 매년마다 배출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테니스가 굉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세계의 정상을 이제 넘나들 수 있는 이런 테니스 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니까 편하게 가겠습니다. 한국 테니스는 한마디로 떡상각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떡상각입니다.